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부감 입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봄의 테마에서는 동자승이 나오고 여름이 되자 소년으로 자란 스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청년 스님, 겨울엔 중년 스님이 각각 출연합니다. 서로 전혀 닮지 않은 얼굴.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절은 각자 개성 있는 얼굴을 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즉, 1년을 계절과 계절이 연속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계절들의 꼴라주로 보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순으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배속되는데 이는 계절이 바뀌면 기의 운동 방식이 완벽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으니 기는 곧장 뻗어나가는 목의 운동을 그치고 사방팔방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화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운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계절일까요? 여름의 문을 열어젖히며 질문해 봅시다. 음력 4월이자 양력 5월은 4월입니다. 사는 뱀이 뙤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뱀은 그 생긴 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양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한 약물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음기가 대세였던 겨울엔 잠자코 있다가 양기가 점령하는 여름에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는 시간으로 변환시키면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출근해서 점심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출근해서 숨 돌리고 정돈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뭐든 시작할 때는 힘이 넘치는 법. 오늘도 열심히를 외치며 일에 덤벼드는 활력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입하로 시작하는 4월의 이미지를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4월을 중천건 괴로 표현합니다. 주역 64괴에서 한 괴는 모두 6개의 효로 구성되는데 음기는 끊어진 효로, 양기는 이어진 효로 부호화합니다. 그런데 중천건 괴는 6개의 효 모두 양기의 부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기의 절정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입하에는 비오는 날 보도블록에 불쑥 등장하는 지렁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땅속에만 있고 빛을 싫어하기에 음의 성질을 가졌다고 봅니다. 한 해살이 지렁이는 양력 3월에서 4월 사이에 부화하고 5월이면 비오는 날 보도블록 위에서 마주치면 흠칫 놀랄 정도로 커집니다. 그간 땅속에서 꿈쩍 않던 것이 중천건 괴처럼 꽉 찬 양기를 만나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후끈후끈한 이 여름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것이 화의 습성이니까요. 단단히 먹은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여름만큼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곧 생장수장의 리듬입니다. 말 그대로 만물은 나고 자라서 결과를 거두고 저장합니다. 여름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화 기운처럼 무섭게 팽창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나무의 잎사귀도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녹음이 짙어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이 한편으로는 강한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들이우게 합니다. 즉 극렬하게 양이 성장하는 가운데 동시에 음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름 속엔 이미 가을이 있는 것입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넓습니다. 무엇이든 제 하고 싶은 대로 쭉쭉 자라는 기운이 거침이 없지요.
그러나 욕심만 내고 추리지 않으면 가을에 남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잔챙이들 뿐입니다. 입구에 숨겨진 호미로 기운차게 김을 매주어야 튼실한 열매로 가을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수확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걸 키우는 중인지, 아니면 잡초를 키우는 중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바로 이 파입니다. 그게 혹 잡초라면 농부처럼 망설임 없이 호미로 내리찍기를, 이제는 가을의 계획을 믿고 두 눈 질끈 감고 마음껏 달려봅시다. 지금 여기는 여름의 출발선 이파입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이파가 다가오는 이 즈음에는 여름병이 시작됩니다. 여름병이 뭐냐고요?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에 열이 나는 병이지요. 여름병이 나면 밥 대신 팥빙수같이 달달하고 시원한 걸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인데요. 여름병은 바로 이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과 천지는 하나의 풀무와 같아서 자월에 일양이 생기고 인월에 삼양이 생기며 4월에 육양이 생겨 양이 다 위로 나온다. 이것은 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배는 지기에 속하는데 양기가 피부로 떠올라 피모에 흩어지기 때문에 뱃속의 양기가 허해진다. 찬 기운인 수기는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몸 안에 상승하려는 기운, 즉 양화가 거세지겠지요. 반대로 음의 기운인 수는 약해지고요.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가는 이 순환이 약해지면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축의 역할을 했던 토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토는 우리 몸에서는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뱃속이 허해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비위가 약해졌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까지 먹지 않는다면 더욱 허한 상태가 되겠지요.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덥다고 팥빙수처럼 차가운 것만 먹으면 배는 더 차가워져서 수와 화의 순환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비위를 튼튼히 악착같이 몸을 보양시켜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게 하는 여름 잘 나시길.